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에 방송 컨텐츠가 업로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업로드하는 시간을 그 유튜브 프리미어에서 시간을 예약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분은 월요일 밤 9시, 그리고 금요일분은 목요일 밤 9시. 그러니까 실제 녹화분이 올라가는 건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구독 하시고 또 알람 해놓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8시 반에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이제 최초 공개,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그 시간하고 이제 9시에 업로드 될 때 그 업로드 되는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방송 업로드하는 시간은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그래서 월요일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세판짜기와 그리고 국제정세 흐름 읽기라는 두 꼭지를 넣어서 여기에 대한 주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세판짜기는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국제정세 흐름 읽기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정한 주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한국 적대 전략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7월 1일이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급작스레 발표하고 이제 7월 4일부터 그 소재하고 반도체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또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제 노재팬, 노아베, 그래서 그 일본 제품 안 싸기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국 사태가 생기면서 그 조국 후보자 임명권으로 해서 이제 조국 씨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뉴스가 되면서 이제 일본의 그 한국 적대 무역 보복, 무역 전쟁이 이제 같이 수면에 언론에 잠겼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제정세 흐름 읽기는 뭐 제가 어제 오늘 뭐 1,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20여 년이 이제 다 됐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이슈들을, 물론 이제 그 뭐 유럽이야 뭐 당연히 세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이제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쪽의 언론들을 접하면서 세계 정세 흐름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나오는 그 언론들,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 세계 정세 흐름들, 국제 외교라든지 국제 정세 흐름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2016년 6월이죠.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그 EU 탈퇴, 그 브렉시트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것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떨어지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영국의 그 EU 탈퇴가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흐름과 뭐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해서 이후부터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더 집중해서 제가 그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의 언론들을 계속 그 모니터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외국 언론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요. 외국의 그 미디어라든지 언론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국제정세 흐름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큰 그 세계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국내 언론의 가장 큰 문제, 그건 뭐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왜곡 보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 한쪽에 굉장히 편향된 그런 이제 어떤 보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왜곡 보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 특히 이제 외국의 흐름,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보들은 우리나라 정보를 통해서는 전혀 얻지 않습니다. 저는 1도 얻지 않습니다. 100% 외국 언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제 정세 흐름 읽기는 제가 쭉 그동안 이제 외국 언론들, 외국 미디어 자료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분석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르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뭐 그건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세계 국제 정세 흐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한국의 언론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세계를 보는데, 이 세계 변화의 큰 흐름의 축에는 단 한 사람,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이제 그 트럼프의 외교 전략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제 대북 전략이죠. 대북.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이 국제정치 전략은, 세계 패권을 분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그 단일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완전히 이제 장악해온 그런 이제 그 일국 패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이제 일국 패권을 하는데,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동을 보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할 듯 모를 듯한 뭐 아주 이해 안 가는 그 행동이나 말을 했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 갑자기 또 번복을 하는 이런 어떤 혼동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언행들은 결국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신용 없는 국가라는 모습으로 자꾸 내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낮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미국의 역할에서 그 벗어나게 하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테크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 지금까지의 세계 단일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베이스가 그걸 밀고 나가는 그 추동이 그 트럼프가 대선 후보 때부터 주창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저런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고도의 그 계산된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헷갈리게 하고 막 결정을 번복하고 굉장히 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굉장히 결례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인 그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변화의 가장 큰 축 중에서 이 아시아 쪽 관련된 이 정세를 보면 2017년이죠. 2017년 11월에 그 트럼프가 그 아시아 5개국을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5개국을 순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이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용어라를 쓰면서 아시아에 대한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안보 전략을 이제 쭉 담아왔었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트럼프가 와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은 호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북아로 해서 인도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벨트 라인인데, 인도 태평양은 거기서 중국이 빠지는 거예요. 중국이 빠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동아시아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 지역이 더 이상 이제 중국의 영향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동아시아 또는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이 전략이, 이 패권 전략이
시작을 했구나라는 이제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지금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 지금 무역 전쟁, 경제 보복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그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6월 30일 날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물론 이제 판문점을 가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일본을 들러서 아베를 만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베가 G20 오사카 G20 그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그 시기에 오사카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차 보복, 그 7월 1일에 발표하고 이제 7월 4일부터 시행됐던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도 한국에 대한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노재팬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어갔는데, 이어서 8월 2일 날은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수출 간소화 대상국이죠. 그 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8월 2일 강요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시행에 이제 들어갔죠. 이런 경제보복의 조치의 배경은 그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알다시피 작년 10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이제 한국 대법원의 그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그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정권은, 이제 아베 내각은 이게 그 1965년에 이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위배된다. 그 근간을 깨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015년 말이죠. 아베하고 이제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위안부 합의를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가 이제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걸 이제 백지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대법원의 판결이 작년 10월에 오고 나서 이제 아베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강요 중에 이제 경제산업성 있죠. 이 경제산업성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하는 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죠. 이제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이제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어떤 그 흐름으로 따라오는 한일 관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 관료 조직, 일본의 그 정부 조직, 정부기관이 나선 것은 항상 외무성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외무성이 뒤로 밀리고 경제산업성이 전면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성이 나왔다고 하는 건 아베 정부에서의 새로운 힘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베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여기서 핵심 고리로 나오게 되는데, 아베는 미국의 나팔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나팔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자체가 일본의 주류 세력인 이제 극우 세력이고, 그리고 그 극우 세력은 이제 멀게는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을 강제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했고, 그리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경제 회복이 되면서 일본 사회, 일본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온, 그리고 일본의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된 세력들이거든요. 그 일본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의 이제 흐름에 이 아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는 그 일본이 그렇게 극우 세력이 일본의 주류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또 그렇게 만들어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일본의 전쟁 이 전범 세력들을 다 눈 감아주고 그들이 다시 일본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이 보호 조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 미국의 영향, 그 미국에 철저하게 종속돼서 미국의 움직임대로 따라가는 강요 집단이 일본의 외무성이에요. 일본의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서 한국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국 역시도 한국의 외교부가 상당히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아베가 경제보복을 하면서 외무성이 아닌 경제산업성을 내세웠다고 하는 거는 트럼프하고의 뭔가 새로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관계는 뭐냐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꿈꾸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개적이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의 패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세계 질서 패권을 움직여온 미국 내 세력은 소위 CIA라는 정보기관, 그리고 공화당 내 우파들, 그리고 ABC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 그리고 군수산업체, 요런 조직들이 합쳐진 소위 이제 군산복합체. 이 군산복합체가 미국이 세계 질서의 패권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 냉전과 테러 전쟁을 이끌어온 조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종의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 세력은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죠. 냉전 질서를 공고하게 하면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테러를 소탕시킨다고 하는 테러 전쟁의 명분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왔어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서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돼 있어요. 안보나 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는데 그 종속돼서 움직였던 조직이 일본의 외무성인 거예요. 근데 그 외무성이 이제 미국의 이 한반도 그 남북 대립으로 또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대립으로 긴장각에 있는 내전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군산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의 외무성을 밀어내고 경제산업성을 앞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일정 정도 지금 이제 집권 한 4년 내년이 이제 재선이잖아요.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미국 내 군산 세력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러시아 스파이 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트럼프가 다 지금 제압을 하고 이제 그 군산 세력의 일부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산 세력이 냉전 체제로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군산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국에 종속된 나라의 기구들을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취한 게 일본의 외무성을 빼고 미국의 군산 세력의 영향을 덜 받는 경제 산업성을 앞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그 중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유라시아를 이제 1대1로 그 경제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의 큰 어떤 경제 프로젝트를 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여기에 북한까지 이제 같이 붙어서 북중로가 하나의 큰 벨트를 이루면 일본이 밀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위기감이 온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북중로가 하나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게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일본이 빠지게 되면 완전히 고립이 돼요. 진짜 섬나라로 고립이 되는데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한국이에요. 한국을 털어내야 중국하고도 화해가 빠르고 그리고 북중로가 연결된 이 새로운 어떤 이 아시아의 지배 질서에 일본이 같이 발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베와 트럼프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한편으로 아베가 또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화해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가까워지는 모습이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필요한데 그 어떤 그 중국과의 화해 정책을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게 한국에 대한 무역 전쟁이에요. 자, 이런 그 아베의 전략에 트럼프가 상당히 깊숙이 연루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에게 또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요청을 했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두 사람의 이해가 맞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베가 한국을 제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트럼프에게 물었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가 이랬을 겁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통해서 군사력을 어떤 방위력 증강하는 데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쟁 국가라고 하는 전쟁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렵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식민 지배라고 하는 역사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으니 일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제 보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해요. 물론 두 사람이 얘기한 걸 제가 녹음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보도한 기사는 없지만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저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아베가 이제 트럼프의 조언 내지는 조종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게 군사적인 어떤 목표든 아니면 경제적인 목표든 아시아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과 손잡고 아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불필요한 존재예요. 한국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지금의 무역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본이 왜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했는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8월 중순께죠.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22일이죠. 그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파기로 가는데 아직 11월 말까지는 이제 유예 기간이 조금 있어요. 이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이죠. 이제 탄핵 정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시작이 된 건데, 이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자발적으로 맺은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어떤 군사 안보적인 전략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극동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움직여서 맺어진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의 안보 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 미군들, 그 주일 미군이나
주한미군하고 이게 연동이 됐어요. 이 지소미아가.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이제 극동 안보 질서 체계가 지소미아였거든. 물론 이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거였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트럼프가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 단독의 결정으로 파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 관계는 이제 이전보다는 2018년 작년이죠. 평창 올림픽이 이제 열리고 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많이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지금 이 전쟁 상태거든요. 정전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국에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소미아가 지금 체결된 이후에 미국을 놓고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지소미아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한미일이 이제 공조를 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안보 질서 체계인데,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지금 파기를 했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게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허가를 요청했느냐.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여서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그냥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라 라고 조정을 했었을 가능성이 두 번째 추론이에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부추겨서 지금 일본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 지소미아를 파기를 해서 독자적인 안보 체제로 가라 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는 일본하고 한국을 지금 싸움 붙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싸움을 붙였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죠.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산 세력, 미국의 지배 질서, 세계 지배 질서를 꿈꾸고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것을 실현해왔던 군산 세력과 전쟁하고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계 각국에 이 군산 세력들이 냉전과 테러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배해왔던 모든 군사 안보 전략들을 파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때로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긴 하겠죠. 자, 이 한반도에서는 지소미아가 미국의 군산 세력 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군산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군산 세력에 의한 패권 질서가 약화되겠죠. 트럼프가 노리는 건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 코멘트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건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다시 복귀를 하기를 원한다, 다 쇼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다 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파괴함으로써 미국 내 군산 세력의 지배하에 있던 이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이 지금 그 일본을 조종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소미아의 이제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될 건데 이 지소미아의 지소미아가 체결되는 이 배경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베이스 토대가 됐던 게 뭐냐면 한일 기본조약이거든요. 근데 이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조선을 강제 지배하고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하고 그 와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이제 패전 국가가 되고 나서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멀어졌어요. 뭐 바로 앞에 거리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나라지만 완전히 멀어진 사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950년도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군수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미국에 의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한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가난과 이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어서 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본이 그걸 도와주면 좋은데 한국과 일본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 적대적 관계였거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미국에 종속된 나라야. 종속된 나라는 거. 이걸 붙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야 자기들이 한국에 원조할 건 원조해주지만 일본에서 원조할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게 65년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조약이 한일 기본조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청구권 조약이 체결되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 경제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갔는데 일본의 경제전쟁의 배경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배경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요,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동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한반도, 이 극동, 이 동아시아의 어떤 질서 재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